오늘은요, 경부선철도 주요 도시입니다. 바로 밀양시인데요. 밀양시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밀양시는 이제 동쪽으로는 양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접해 있는 도시고요. 서쪽으로 창녕, 남쪽으로 김해, 그리고 창원시 의창구, 그리고 네. 북쪽으로는 경상북도 청도군과 인접한 경남 내 동북부 주요 시입니다. 네, 창원에서도 예.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창원과 가깝습니다. 창원과 이제 가까이 이동하면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한 저희 3, 집에서. 40분 정도 걸릴 텐데요. 그 정도에 있는 가까운 시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중앙고속도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뭐 밀양역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KTX 타보신 분들이면 밀양역 다 지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10만 천여 명이 지금 현재 거주 중입니다. 네, 밀양이 교통의 요지인 건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나요? 왜 이렇게 밀양이 교통의 요지인지 도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 예, 뭐 철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밀양시 하면 철도고 철도하면 또 밀양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경부선 구간에 밀양역이 포함되어 있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구포에서 이제 밀양역 가는 구간이 상당히 또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밀양에 있는 아름다운 강 네. 그리고 이제 그 숲풀이 쫙 펼쳐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구간으로 많은 철도 동호인들이 또 투표하면 1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이제 밀양역은 지금의 이제 삼랑진면, 그러니까 밀양시 삼랑진면입니다. 네. 삼랑진면에 위치해 있는 삼랑진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랑진역은 여기서 어디로 분기점이 되냐면 네.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성장한 도시였던 마산.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수물자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도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진해 군항으로 가는 역이 있었어요. 진해역.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분기점이 갈라지는 삼랑역입니다. 삼랑진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으로 오가는 물류의 중심지로 삼랑진역이 분기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있는 경부선이 80년대 이후로는 중요한 철도 교통 요지가 됩니다. 네. 부산하고 서울이 워낙 큰 도시가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때 밀양역에 이제 무궁화호가 배치가 됐고요. 삼랑진역은 배차가 점점 줄게 됩니다. 네. 그래서 KTX가 개통한 이래로는 지금까지 줄곧 KTX가 밀양역에 배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삼랑진역에는 지금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4대 정도 무궁화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마저도 없는 날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밀양역이 KTX도 다니고 무궁화호도 이제 다니고. 매일매일 다니는 큰 역이 된 거죠. 그런 그렇죠. 이유로. 예. 그리고 이제 뭐 밀양의 특징을 하나만 더 꼽자고 하면요. 분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더운 도시거든요. 네.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대구급으로 덥다. 데프리카만큼. 예, 데프리카만큼 네. 덥다. 밀프리카라고 하죠. 밀프리카, 실제로 그래서 네. 예, 밀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밀양시청 근처에 보건소, 또 네. 도서관, 각종 초중고가 위치한 삼문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삼문동. 예, 스타벅스가- 삼문동 김해도 있진 않나요? 동명의 동네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유래도 비슷할 겁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스타벅스도 삼문동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 사이에 퇴적물로 만들어진 이걸 하중도라고 하죠. 퇴적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네. 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내가 이제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신기하네요. 있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밀양에 놀러 갔던 것도 기억나고 풍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밀양 관광지가 좀 궁금합니다. 관광지는 뭐가 있나요? 근데 뭐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구포에서 밀양 가는 길이 아름답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밀양에 있는 강들이 기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양 강을 이제 둘러싸고 어떤 게 있냐면요. 조선시대 때부터 일찍이 이제 이걸 잘 알고 있어서 밀양의 강이 아름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네. 여기에 영남루라고 하는 누각을 하나 세웁니다. 근데 이게 북한 포함해서 3대 누각입니다. 평양에 있는 부병루 그리고 북한을 포함해서요. 북한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남한에서는 이제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평양의 부병루가 되게 유명하다고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문인들이 여길 요 주제로 해가지고 뭐 시도 많이 쓰시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진주에 촉성로가 있습니다. 촉성로 알죠. 촉성로도 크고 되게 아름다운 네. 그런 그 이제 그거죠. 누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남루입니다. 그러면 예. 한국에는 지금 진주와 진주, 밀양. 촉성루, 밀양하고 밀양에 영남루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한에서는. 뭐 그래서 이제 뭐 여기를 이제 대한민국의 3대 누각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작년 겨울에야 이제 국보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사적 보물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네. 겨울에 국보로 지정돼 있지만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 볼 수가 예, 있어요. 그 누각으로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 너무 위로. 아름답겠는데요? 앉아서 놀고 이렇게 하는 네. 것도 가능해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아름다운 누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에 걸맞게 조선시대 때 그 누각 위로 올라가 보면 영남 제일루라고 영남 이렇게 제일루. 영남 제일루 이렇게 써놓은 네. 현판이 있습니다. 영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누각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현판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영남루에는 영남루만 또 볼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무봉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네. 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보물 제 493호조 석조열의 좌상이라고 해서 1300년 전에 신라시대 때 만든 석상이 하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지은 국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올라가 볼 수 있다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디가 있나요? 예, 또 밀양하면 또 표충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음. 또 이게 대중교통으로 제가 아마 가려면 밀양에 내리셔가지고 표충사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임진왜란 중에 승병을 일으켰던 사명대사 유정스님입니다. 유정스님의 충운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표충사당이 표충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도 이제 표충사라고 하는데요. 사명대사 관련 일항 중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하나 소개해보고 기대가 하겠습니다. 됩니다. 어제 저번에 제가 이제 김시민 장군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약간 시대 좀 코너 속의 코너 같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코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 네. 역사 한번 알아보기 시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옛날 어른들이 이제 가등청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제 정식 이름은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임진왜란 당시에 극도로 자랑무도했던 대장, 일본군 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은 일본이 이제 불교 국가였습니다. 1000년 동안 이제 불교 국가였는데요. 1000년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토 기요마사가 승려들은 또 잘 안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일본 군 장군이 등장하는 그 공포 영화 같은데 봐도 네. 석등 같은 거 보고 막 연부를 내는 그런 장면 같은 네, 나오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런 이유도 안 그런 장수들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님들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게 잘 대우하고 절 같은 걸 약탈하고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대부분의 역사 경우를 보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절도 많이 그 당시에 털리고 스님도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대부분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스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명대사가 이제 가토 기요마사에게 철수하라고 권고할 목적으로 외교관 같은 역할로 네. 가토 기요마사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거를 권유하신 분이 또 권율이라고 권율 장군이라고 네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철수해라. 너 이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소모전으로 가니까 너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이 사명대사가 너무 범상치 않으니까 종이하고 딱 부채를 주고 글 하나만 써달라고 했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스님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사명대사가 네. 뭐라고 썼냐면요. 즉석으로 써준 글이 이렇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고는 이로움을 찾지 마라. 밝은 곳에서는 해와 달이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안다. 네. 내 것이 아니라면 털 한 올도 탐하지 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대놓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뭐 옆에 병사들도 있을 거고 뭐 그쵸. 스님이 뭐 어떻게 뭐 거기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뭐 만약에 그쵸.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칼을 뽑아서 죽일 수 있는 건데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글을 한 수 쓰셨다는 게 되게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표충사 이야기하자면은 또 일연 국사가 여기 삼국유사를 여기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표충사에서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완성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런 또 역사가 있고요. 고려 시대 왕녀 충렬 왕께서는 여기를 두고 이제 동방의 제일 선찰이다. 제일 아름다운 그런 절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좀 신기한 또 재밌는 일이 있는 게 네네. 이곳에서요. 네. 전두환 정부를 좀 규탄할 목적으로 스님들도 시위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요거를 이제 12.7 범난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이제 스님들 중에 전두환 정부가 지금 군사 독재를 하고 군부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저항하신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네. 이때 이제 12.7 범난의 피해 사찰이 바로 이제 표충사거든요. 그래서 이때 표충사에 머물고 있던 많은 스님들이 제명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표충사에 가보시면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한 그 적혀 있는 그 패널이 있고 그 패널에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걸 또 적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역사의 아주 그 중심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약산 김원봉 선생 이제 독립군이셨죠. 약산 네. 김원봉 선생이 또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손자 병법이니 뭐 무술인이나 병법서를 막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또 가보면은 김원봉 선생이 잠깐 밀양에 들리셨을 때 여기 스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 네, 있나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참 유래가 깊은 그런 곳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표충사 가는 길에 또 절에서 놀이터를 또 만들어놨어요, 스님들께서. 그래서 놀이터까지. 또 놀이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놀이터가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저-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놀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구경도 이제 하고 구경하러 역사도 가면 되는 알고 거죠. 놀이도 하고. 맞습니다. 네, 한번 밀양 표충사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 만들어 놨다니까요. 아이들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칭찬이라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수영 사회자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SW님. 저는 칭찬 안 해주시네요. 사실 네. 우리 연구원님께도 칭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언론 맛집 경남포스트 화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글을 올라오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선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는 선에서는 예. 답변을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밀양이 조선시대 때 물자와 또 사람이 다니는 영남대로의 중심지였다 보니까요. 다양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다루기는 힘들지만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계속 소개를 해주면 어떤 게 있나요? 예, 뭐 사실은 그 여기가 밀양이 워낙 유명한 곳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소개를 다 일일이 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5월이면은 쌀밥 같은 하얀 꽃이죠.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팝나무가 너무 네. 예쁘죠. 그 이팝나무가 밀양의 위양못이라고 하는 그 아마 조선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제방 뚝이 있어요. 네. 그 뚝 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네. 위에 그 이팝나무로 큰 걸 하나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5월이면 이팝나무가 만개를 합니다. 사진 찍으러 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남포스트 저기 검색하시면은 언론사가 있는데 네. 그 밀양 코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사진을 기사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밀양 담당하시는 분께서.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5월 아니면 사실은 보러 갈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5월 지금 다음 주면 5월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 5월이니까요. 우리 밀양에 아주 5월에 예쁜 이팝나무가 핀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관광도 하면서 사진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계곡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이 그 이병헌이랑 수혜가 나오는 그의 여름 영화에 만화사에 관한 전설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거죠? 제가 또 이제 네. 그의 여름을 굉장히 또 재밌게 봤는데요.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이제 슬픈 영화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는 사실 진짜 그 슬픈 영화 중에서도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슬픈 영화. 스포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푸바오 논쟁과 푸바오. 논쟁때가 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푸바오 논쟁. 푸바오 논쟁과 비슷한 것 같은데 푸바오 논쟁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죠? 푸바오 그게 이제 논쟁이? 뭐 그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들이 20대 남녀들이 왜 연애를 못 하냐 뭐 네. 이런 류의 이제 글이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20대 남자들은 그 푸바오에 열광하는 20대 여성들을 보고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대요. 정말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푸바오에도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20대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열광하는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판도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사람일 맞아요.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는 거고. 존중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도 저는 전혀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는데 또 반대로 푸바오를 좋아하는 20대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되게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대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못한다.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재밌는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농담으로 이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나름 뼈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푸바오 논쟁이랑 비슷하다고요? 첫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네. 밀양 만어사에 가보면 그 용왕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전설 속에 그때 이제 용왕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려 떨어져 죽은 물고기가 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 오는 날이면 그 돌에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전설이 하나 있는데 수혜가 극 중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병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어딨냐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하는데 그 두 분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병헌이고 수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병헌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병헌이 수혜 씨가 그분 엄마를 하면은 그냥 응. 진작에 들을 것 같아요. 이병헌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수혜 씨가 만호사에 그 물고기 전설이 있다고 네. 하면은 진짜요? 하면서 그럼 뭐 이걸로 뭐 좀 찌개라도 끓여 먹을까? 이게 또 최악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의 네.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저도 그런 편견을 예.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말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네. 많이 닮게 되잖아요. 이제 그쵸. 그러는 과정에서 이 영화 속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결과 이 이병헌 씨가 표충사를 가게 되는 네. 표충사란다. 저 만호사를 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내용이. 아. 그래서 사랑하면서 닮기 때문에 그 아주 이성적인 남자가 감성적으로 변한다. 이런 메시지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하여튼 그 과정이 진짜 감동적입니다. 그 과정이 감정적이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해 여름 영화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준용 씨에 대한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박준영 연구원님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무게감, 그러니까 주기적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 몸무게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여러 네, 읽는 게 잘못된 것 같나요? 아니, SW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SW님 감사합니다. 예, 저 또 말에 무게감이 느껴진다 하시니 앞으로도 무게 있는 그런 평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축제 있잖아요. 네네, 엄청 그렇죠. 큰 축제. 저도 여기 가봤어요. 밀양 아리랑 대축제.
어떤 거죠? 예, 아리랑 대축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국가축제급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5월 23일부터 5월 26일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금 달이네요. 다음 달에 네. 열리는데요. 불꽃축제도 열리고 각종 공연 그리고 연극제가 함께 열립니다. 연극제 완전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연극제가 유명하죠. 국제 진짜 연극제가 보러 굉장히 갔는데 유명하죠. 진짜 그 네. 스케일이 너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밀양의 관광지도 이때 가면 편리하게 다 둘러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네. 정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밀양이 지금 단순하게 계곡만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전역이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번에는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광지 많은 밀양, 문제점이 뭔가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병 주고 약 주고 같은데 밀양 교통의 요직은 하나 이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도시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이제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10만 명대를 방어하던 인구가 14년 뒤 올해는 10만 1,806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9천 명 정도가 떠나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10만 명 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왔다는 평가입니다. 10만 명에서 지금 한 자릿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문제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철도 교통이 좋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단점을 찾으려 치면은 그런 것도 네.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밀양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창원으로 이제 많이 고등학교를 오는 경우가 가깝다 많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동네를 분류해 보면요, 북부면이나 청도면, 상동면 같은 경우는 대구의 영향을 받는 대구 범대구권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산내면, 단장면은 울산으로 가는 길이 편리해서 울산 경제권으로 분류되는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남은 초동면, 무안면은 창원시로 인구 유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뭐 전문 용어로 빨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빨대 효과. 큰 네. 대도시로 좀 인구가 많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네. 빨대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좀 희망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밀양에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게 나노 융합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노가 굉장히 그 밀양 분들한테 큰 키워드라서 네. 이 이름을 따서 뭐 병원도 생기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노병원. 그런 이름의 병원도 생기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노 수술을 하진 않고 거기서 하여튼 뭐 계속 많이 이어가자면요. 나노 분야는 이제 밀양에서만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하는 그런 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참 생산성이 있고 참 여러 좀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 보여지는데요. 나노 단지는 또 시대와 가깝게 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신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삼양, 또 CJ, 보관 같은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들이 차례차례 입주를 신청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균식 님이요. 5월 초에 밀양 표충사에 1박 2일로 놀러 가신대요. 축하드립니다. 밀양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밀양 오. 안 가본 지 꽤 네, 오래됐는데 알찬 지역 정보를 주시는 네. 경남 포스트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균식 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좀 계속 이어가 보자면요. 또 밀양에 또 유익한 정보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요. 네. 2020년에 이제 밀양형 일자리 사업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남읍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일반 산단에 두산과 현대위와 1, 2차 협력사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물류 창고를 짓고 공동으로 원자재 구입을 하는 등 관련해 가지고 지능화와 최첨단 일자리에 나머지 시간을 좀 집중하겠다. 물류라든가 원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같이 하겠다. 지금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밀양의 정치 지형이 보수당에 굉장히 유리한 정치 지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보니까 또 이게 밀양시 의회에서 또 밀양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어나가면서 이야기하면은 밀양시 의회를 중심으로 좀 여러 차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좀 소극적이다. 행정이 소극적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주요 산업이 이제 주요 사업이 이제 흐지부지 마무리가 돼 버리다 보니까 네. 행정력이 마비가 된다. 그리고 전에 이제 추진하던 사업은 중간에 흐지부지 돼 버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일을 하고도 아무런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단지가 효용성이 있느냐? 있느냐? 오래 좀 자리 잡기까지 오래 걸린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나노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그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 다소 늦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산대 학교에 이제 그 밀양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밀양 캠퍼스에서 지금 나노 관련한 그 전공을 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공단이 들어오기로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올해 완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좀 있겠죠.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럼 좀 늦은 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노 공단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인재가 없으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당선인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밀양시의 박상웅 당선인의 공약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박상웅 후보는요 특이하신 분입니다. 네. 36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베테랑 출마자입니다. 36년. 예, 맞습니다. 네. 정치인문이 이렇게 36년 동안 도전하신 분이다 보니 정치인문이 좀 남다르신데요.
유신 시대에 네. 엄청 오래됐죠. 유신 시대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입문하셨던 박찬주 의원의 보좌관으로 이제 입문하셨습니다. 박찬주 네. 의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 보좌관으로 입문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인데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밀양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을 포함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네. 여긴 또 이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공약을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밀양에 관련해서 눈에 띄는 공약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좀 눈에 띄는 공약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밀양 공약은 고속도로 건설과 공기업 유치하겠다. 공기업 담백하면서 간단한 그런 깔끔하게. 공약인데.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밀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총선과 함께 밀양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이 밀양의 시장 당선되신 당선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농업특구 조성과 나노단지 입주 자격 완화를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기업과 도로를 유치하겠다는 거하고 농업특구를 유치하고 나노단지 입주 자격 완화하겠다는 거는 얼핏 보면 좀 손발이 안 맞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아주 바운드하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도로가 연결되면 당연히 나노단지가 좋은 네.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정책이거든요.